민사집행법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치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제1항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항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 금액의 변제와 집행 비용의 변상이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항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 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제2관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항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2항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제1호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제2호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에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제3호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제3항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0조 부부 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192조 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제193조 압류물의 인도 제1항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제5항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친다.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1호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 필수품. 제2호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제3호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제4호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5호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6호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 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7호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제8호 위패, 영정, 묘비, 그 밖에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제9호 족보,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 사진첩, 그 밖에 선조 숭배에 필요한 물건. 제10호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 문패, 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11호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 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12호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제13호 채무자 등이 학교, 교회, 사찰, 그 밖에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14호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제15호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영 자동차. 제16호 재해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항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97조 일괄매각. 제1항 집행관은 여러 개의 유체동산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8조 압류물의 보존. 제1항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 제3항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제4항 집행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99조 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제200조 값비싼 물건의 평가.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201조 압류금전 제1항 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2조 매각일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3조 매각 장소 제1항 매각은 압류한 유체 동산이 있는 시, 구, 면에서 진행한다. 다만 압류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한다. 제2항 매각일자와 장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공고에는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04조 준용규정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는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5조 매각, 재매각 제1항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한다. 제2항 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여야 한다. 제3항 매수인이 매각 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 청구를 게을리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 청구를 게을리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항 제3항의 경우에는 전에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며 뒤에 매각 대금이 처음의 매각 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 매수권 제1항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 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를 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우선 매수 신고에는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 매각의 한도 매각은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 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7조 제2항 및 제10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9조 금 은부치의 현금화 금 은부치는 그 금, 은의 시장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시장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장 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10조 유가증권의 현금화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 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 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제211조 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가름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2조 어음 등의 제시 의무 제1항 집행관은 어음, 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가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집행관은 미완성 어음 등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어음 등의 적을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213조 미분리 과실의 매각 제1항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제2항 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4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15조 압류의 경합 제1항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 압류 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제3항 제1항의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216조 채권자의 매각 최고 제1항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제2항 집행관이 제1항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 요구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8조 배당 요구의 절차 제217조의 배당 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19조 배당 요구 등의 통지 제215조 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0조 배당 요구의 시기 제1항 배당 요구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할 수 있다. 제1호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제2호 집행관이 어음, 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 제2항 제198조 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제29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제221조 배우자의 지급 요구 제1항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 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지급 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소위는 제154조 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 제1항 제5호 및 제161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2조 매각대금의 공탁 제1항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 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2항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 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채물의 권리 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4조 집행법원 제1항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항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 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26조 신문의 생략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제1항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4항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제1항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 사무관 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 제1항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 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제3항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가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제4항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5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항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7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8항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바와는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제1항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신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단서의 제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 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제234조 채권 증서 제1항 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제235조 압류의 경합 제1항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제2항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제236조 추심의 신고 제1항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따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 의무 제1항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서면으로 당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호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제2호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제3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제4호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제238조 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239조 추심의 소홀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제240조 추심권의 포기 제1항 채권자는 추심 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제2항 제1항의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 사무관 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 제1항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 의무의 이행과 관련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당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가름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제2호 추심에 가름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제3호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제4호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문할 필요가 없다. 제3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5항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항 양도명령에는 제227조 제2항, 제229조 제5항, 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42조 유체물 인도 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 유체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경량 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3조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제1항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제2항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44조 부동산 청구권에 대한 압류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인도 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 등기 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 등기 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제4항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5조 전부명령 제외 유채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제246조 압류금지 채권 제1항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1호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제2호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익 제3호 병사의 급료 제4호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6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7호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호 채무자의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7조 배당요구 제1항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호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제2호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제3호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제2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한다. 제3항 제1항의 배당 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제1항의 배당 요구에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에게 공탁 제1항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제2항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 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항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4항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249조 추심해소 제1항 제3채무자가 추심 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3항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제250조 채권자의 추심 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 절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항 앞에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관 배당 절차 제252조 배당 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 절차를 개시한다. 제1호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제2호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제3호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일주 이내에 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254조 배당표의 작성 제1항 제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 요구서와 사유 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 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제255조 배당기일의 준비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256조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57조
동산 인도 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 청구의 집행. 제1항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강제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제3항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5항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항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치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의 매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259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제260조 대체집행 제1항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1조 간접강제 제1항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 의무 및 상당한 이행 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2조 채무자의 신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제263조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 제1항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락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락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반대 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락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제1항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제2항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제3항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265조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경매 절차의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제266조 경매 절차의 정지 제1항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1호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 제2호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 판결의 정본 제3호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의 정본 제4호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 신청을 취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제5호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제2항,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 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 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7조 대금 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68조 준용 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9조 선박에 대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제172조 내지 제186조,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0조 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 선박 및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제264조부터 제269조까지 제271조 및 제272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71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제272조 준용 규정 제271조의 경매 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2관의 규정과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1항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때 개시한다. 제2항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권리 실행 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제1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제2항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275조 준용 규정 이 편에 규정한 경매 등 절차에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편 보전처분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제1항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8조 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279조 가압류 신청 제1항 가압류 신청에는 단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청구 채권의 표시 그 청구 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제2호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제2항 청구 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0조 가압류 명령 제1항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2항 청구 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청구 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4항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 제공의 방법을 가압류 명령에 적어야 한다. 제281조 재판의 형식 제1항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제2항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 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282조 가압류 해방 금액 가압류 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할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제283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신청 제1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이의 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3항 이의 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284조 가압류 이의 신청 사건의 이송 법원은 가압류 이의 신청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에 관할 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5조 가압류 이의 신청의 취하 제1항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항 가압류 이의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신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제4항 가압류 이의 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항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론기일 또는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제1항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신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신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제3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제5항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항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제7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제1항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 계속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항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항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제1항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제1호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 제2호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제3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 법원이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289조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 정지 제1항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3항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제4항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 규정의 준용 제1항 제287조 제3항 제288조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제287조 제1항, 제3항 및 제288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1조 가압류 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2조 집행 개시의 요건 제1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제3항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93조 부동산 가압류 집행 제1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제3항 가압류 등기는 법원 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제294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청구 채권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 한다. 제295조 선박 가압류 집행 제1항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 국적 증서 등을 선장으로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가압류 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 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 국적 증서 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제3항 가압류 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29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6조 동산 가압류의 집행 제1항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2항 채권 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제3항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제4항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제5항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297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 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 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제298조 가압류 취소 결정의 취소와 집행 제1항 가압류의 취소 결정을 상소 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 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 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제299조 가압류 집행의 취소 제1항 가압류 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항 삭제 제3항 제1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다. 제2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 가압류 절차의 준용 가압류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2조 삭제 제303조 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제1항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제2항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항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306조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촉탁 법원 사무관 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 가처분의 취소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8조 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 제1항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3항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제4항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10조 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 제3항, 제288조 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1조 본안의 관할 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제312조 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